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군요. 조화제약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제가 좋은 제약이라고 한 만큼이나 굉장히 이 이름부터가 조화제약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으면 이름이 조화제약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종목을 보시면 일단 수급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화제약의 수급 보시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속으로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다른 종목엔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조화제약만큼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 최근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 매집이 들어와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이 저점에서부터 아직 최근에 제약바이오기업 등세가 뭐 3, 4일 내에 이루어졌다면은 최근에 이 조화제약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번만 더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은 단기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뭐 적어도 120일선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세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지금 상단입니다. 상단에 대략 4,200원입니다. 이 장기 평선과 그다음 지금까지 뚫지 못하는 윗꼬리 라인 때를 모두 뚫어주는 4,200원을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지금 구간에서 대략 저점 매물대입니다. 3,59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손절가 목표가 확실하게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조화제약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9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마르스 전문가님보다 더욱더 큰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아마 제 종목이 좀 더 세게 가지 그럴까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히든스탁에서 너무 힌트를 쉽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는 좀 어렵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사실에 근거한 재료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요. 일단 40조 규모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 규모가 크죠. 40조 규모의 유전자 치료제, 전 세계 독점 생산권을 좀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독점적으로 이 신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만드는 이 원재료를 좀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사실상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겠지만 특히 이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은요, 일단 재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우상향 또는 단기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재료 만드는 회사를 보면 ST팜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거든요. 자, ST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좀 협력한다는 이슈로 좀 이제 바닥 구간에서 단기간에 이제 한 60% 70% 거의 뭐 100% 정도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봉 L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의학 원재료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단기간에 이제 한 3, 4개월 만에 이제 한 100% 정도 상승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의학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뭐 헬릭스 이런 종목들은 다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실체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급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한번 주목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첫 번째 힌트 때 예시 종목으로 에스틱팜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네. 글로벌 제약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런가 봐요. 최대 제약사. 어떤 제약사예요? 사실상 이거는 뭐 주관적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감기약 만드는 회사가 제일 뭐 그러네요. 좋은 회사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이제 뭐 치약 만드는 회사 또는 이제 그 물 생산하는 기업이 제일 네네네. 뭐 좋은 기업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뭐 4차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뭐 5G, 뭐 자율주행, 그다음 뭐 AI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4차 혁명에 포함되는 이 바이오 섹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요즘에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신뢰도가 너무 깨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HLB 한번 작사를 나섰죠. 신라젠도 그렇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뭐 제약 바이오 건드리면 뭐 다 뭐 큰일 난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상 이 제약 바이오만큼 미래지향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주식시장 자체가요 인간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약 바이오 중요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는 끊임없이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계속 수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시아 최대 제약사 중 한 곳과 좀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했던 기업들을 봤을 때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갔고요. 제넥신, 크리스탈 종목들 다 대부분 200%, 300%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로 크게 급등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하는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M&A 관련된 이슈들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M&A 비용만 10조 이상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이 기술 확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뭐 로슈, 존스앤존스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이 제약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바로 이 글로벌 제약사는 글로벌 제약사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최대 제약사와 좀 이제 협력을 해서 좀 이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아메고사 전문가님 이제 고수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지금 힌트를 주시는데 예시 종목을 차차차차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혹시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한번 맞춰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데 아까 헬릭스미스를 잠깐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헬릭스미스가 아니면은 제가 아는 유전자 치료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RNA를 가지고 치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RNA가 뭐냐면은 우리가 DNA가 있고 RNA가 있지 않습니까? DNA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면은 RNA는 그 DNA 정보를 옮겨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게 RNA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NA라는 그 유전자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치료제를 붙여서 알아서 옮겨 다니면서 치료제를 뿌리게 다니는 바로 RNA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업 중에서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개발을 하면서 충분히 최근에 이슈를 만들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올리패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노벨상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양봉거래량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오늘자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흔히 조정 캔들이라 부르죠. 이 조정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뭐예요? 내일자에서 한 번 더 뭐 급등세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 형성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이 충분히 뭐 전고점까지도 늘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패스라는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두 번째 기업은 올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RNA 치료제 기업인데 과거에 이 JP모건 컨퍼런스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이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다시 저점을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좀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뭐 거리랑 크게 안 터진 거 보면은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올릭스와 올리패스 두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나 봐요. 그렇죠. 사실상 이 기업의 이 성장성을 봤을 때 사실상 적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거의 뭐 기적에 가깝다 볼 수 있겠지. 시장 원리로 봤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이 적자 기업도 올라가는 와중에 흑자 기업은 더 얼마나 올라갈까? 더 올라가죠. 네, HLB가 지금 바닥권에서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있는데 3배, 4배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흑자 기업이면 그러면 이제 5배, 6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시더라도 뭐 신라젠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있고 계속 적자고요. HLB도 계속 적자, 뭐 헬릭스미스 적자 보면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실체가 있으면서 그만큼 재료도 강력한 종목.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보를 하신다면 좀 이제 단기간이든 또는 이제 장기간이든 상당히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